네, 유럽 관부가세의 변화, 유럽 관세와 VAT의 통관을 위한 가이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위리크스 캠프의 홍석주입니다. 저는 현재 글로벌 셀링을 하고 있는 현업 셀러이고요. 동시에 우체국 DHL 등의 해외 배송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유럽이 올해 들어서 정책을 바꿨는데 이에 따른 정책 변화가 어떤 내용이 있는지, 또 그 중에서 영국과 EU가 서로 다른 정책으로 바꿨기 때문에 영국의 정책 변화는 어떻게 됐는지, 또 EU의 정책 변화는 어떻게 됐는지 나누어서 알려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관련돼서 많이 물으시는 질문과 그에 따른 답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럽의 정책 변화. 네, 올해 1월 1일자로 영국이 브렉시트를 선언했죠. 확정이 돼서 이에 따라서 영국이 정책을 바꿨습니다. 이 브렉시트는 다들 아시겠지만 영국이 EU 연합체에서 탈퇴한 거죠. 그래서 종전에 EU 국가 간에 발생했던 또 자유롭게 물류나 사람이 왔다 갔다 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 분리가 됨으로 해서 완전히 독자적인 노선을 걷게 되죠. 이 때문에 영국에서는 관련돼서 이제 정책이 바뀌는데요. 이게 1월 1일자부터 시행됐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이커머스 판매에 대한 새로운 통관 규정하고 조세 정책을 시행합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VAT 면세 한도를 폐지했고요. 또 VAT 규정을 좀 바꿨습니다. 또 이에 따라서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영국으로 수출하거나 또는 영국에 판매하려면 영국 EORI를 별도로 신청해야 하고 영국의 VAT도 별도로 신청해야 하도록 제도가 변경됐습니다. 또 EU도 이에 발맞춰서 또 정책이 바뀌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올해 3월 15일부터 보안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ICS2가 시행이 됐죠. 그래서 반드시 EU에 물품을 보내려면 적재전, 즉 발송하기 전에 적하 목록을, 화물에 관련된 목록을, 관련된 정보를 이제 전자로 EU 국가에 제출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7월 1일부터 시행된 내용인데요. 새로운 통관 규정이 발표됐죠. 그리고 조세 정책 자체도 변경됐습니다. 그 내용 중 하나가 이제 VAT 면세 한도를 폐지했고요. 이에 따라서 IOSS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정책을 바꾼 이유는 크게 세 가지 때문입니다. 우측에 이제 화면에 보여드린 것처럼 첫 번째가 이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거죠. 기존의 전자상거래로 EU나 영국에 판매를 하고 있는, 셀링하고 있는 해외 여객 기업들이 부가치세를 면제받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자국 기업하고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판매 가격에 VAT가 표기되지 않고 이에 따라서 수입되는 과정에서 수취인, 즉 구매자들에게 VAT가 부과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서 실제로 전자상거래상에서 영국의 구매자들 입장에서는 자국 내의 전자상거래에서는 VAT가 포함된 금액으로 구매 금액이 표기되는 데 반해서 역외, 즉 해외에 셀러들이 판매하고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VAT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이 보여지니까 자국 기업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을 했죠. 이 이외에도 언더밸류로 인한 VAT의 면제 또는 축소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보안하고 안전의 강화입니다. 그동안 전자선거를 통해서 EU나 영국 입장에서는 모조품이나 저품질의 물품들이 영내로 유입되고 있는 문제들이 발생을 했는데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 보안하고 안전을 강화했죠. 그래서 각종 안전 규칙이나 보안 규정을 강화한 겁니다. 이에 따라서 모조품이나 저품질의 물품이 아예 영내로, 즉 자국 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이유로 정책이 변화한 거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세수의 증대인데요. 종전에 수많은 역외 사업자들, 글로벌 셀러들이 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각종 방법을 통해서
유입되다 보니까 수입이 되다 보니까 이에 따른 세수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EU 입장에서 또는 영국 입장에서도 세수를 좀 더 늘리기 위해서 부가가치세 면세 한도를 폐지하는 이런 세수 증대책으로 정책이 변화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 이러한 큰 틀 안에서 영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셀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네, 영국이 이제 블랙시트로 인해서 조세제도가 변화합니다. 네, 그것도 올 1월 1일자부터 시행했는데 그 시행 내용이 크게 이제 4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종전 15파운드 이하의 화물에 대해서 VAT의 면세를 폐지했습니다. 네, 이제 VAT가 면세되는 경우는 아예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구매자들은 또 모든 판매자들은 VAT의 면세는 기대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단 관세에는 종전과 변화가 없기 때문에 종전의 135파운드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면제한 것은 여전히 유지됩니다. 두 번째로 영국이 다른 어느 국가와 좀 달리 좀 더 강화된 내용일 수 있는 건데요. 그게 뭐냐면 135파운드 이하의 내재 가치에 대한 판매 시점에 내재 가치를 가진 물품에 또는 화물에 판매 시점에 VAT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누가? 판매 시점에 징수하니까 판매자가 징수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징수한 판매자가 당연히 VAT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135파운드 이하의 내재 가치의 화물에 대해서는 수입 시 적하 목록 통관을 시행하는 걸로 변경됐습니다. 다시 가겠습니다. 이 부분 영국 자체에 다시 갑니다. 네, 이제 영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경됐는지 그 변경된 내용을 살펴보고 셀러는 어떻게 이에 대응해야 하는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국은 이제 블랙시트로 인해서 조세제도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이제 EU에서 탈퇴하고 이에 따라서 아주 독자적인 수출입 제도를 시행하는데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 시행은 이커머스 B2C 거래에 대해서 적용받는데요. 크게 4가지로 압축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종전에 15파운드 이하의 화물에 대해서 VAT를 면제해줬던 VAT 면세 제도가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VAT가 면세되는 항목이 아예 없습니다. 대신에 관세는 종전과 동일해서 135파운드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세는 면세됩니다. 즉 면제됩니다. 그러나 VAT는 면제가 없기 때문에 모든 물품에 대해서는 VAT가 징수되고 납부돼야 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영국만이 다른 EU 국가와 달리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135파운드 이하의 내재 가치에 대해서는 판매 시점에 VAT를 징수하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자는 고객이 장바구니에 담은 물품들이 총 합이 135파운드 이하인 경우에는 판매자가 구매자로부터 VAT를 징수하고 이를 추후에 영국의 국세청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대신에 이렇게 VAT를 먼저 징수한 다음에 추후에 신고 납부하게 되는 135파운드 이하의 화물에 대해서는 수입할 때 영국에서는 적하 목록 통관을 진행하도록 정책이 변화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영국의 VAT를 신고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2가지를 해야 하는데 첫 번째로는 종전에 EU 국가 내에 EU 내에 포함되어 있을 때는 EU의 EORI 번호로 통용되던 것을 브렉시트로 완전히 탈퇴했기 때문에 영국에 별도로 EORI를 신청해야 하고요. 동시에 VAT를 신고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영국에 VAT를 등록해야 합니다.
요 네 가지가 필수로 바뀌었고요. 이전과 이후에 대해서 1월 1일자 이전과 이후에 대해서 비교해 보면 관세는 변화가 없죠. 네. 관세는 변화 없이 135파운드 이하는 그대로 면제가 되고요. VAT는 완전히 달라진 게 135파운드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는 종전에 15파운드 이하는 면제됐던 것이 면제가 없어졌고 135파운드 이하는 판매 시점에 VAT를 징수하고 이후에 역외 판매자는 이를 영국의 국세청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이커머스 셀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냐면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마켓플레이스에서 판매하고 있는 셀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인데, 이베이나 아마존과 같은 마켓플레이스 내에서, 영국 마켓플레이스 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셀러는 영국의 EORI를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종전의 EU의 EORI는 영국에서 더 이상 통용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영국의 EORI를 신청해야 하고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영국 내 물류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즉 영국의 FBA, 아마존 풀필먼트 센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영국의 VAT도 등록해야 합니다. 또 다른 하나가 마켓플레이스에 상품을 등록할 때 VAT를 적용하지 않은 제로 레이트 프라이스로 판매 가격을 등록해야 합니다. 그러면 마켓플레이스가 해당 물품에 대해서 영국의 법규에 따른 VAT를 별도로 표기하고 구매자에게 이를 징수받습니다. 그리고 마켓플레이스가 이 내용을 영국 국세청에 신고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재 가치가 135파운드 이하의 발송물을 발송할 경우엔 반드시 인보이스에 판매자의 영국 EORI 넘버하고 마켓플레이스의 VAT 넘버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걸 기재하지 않고 발송을 하면 영국의 국세청 입장에서는 VAT가 먼저 징수되고 이후에 신고 납부할 건지를 알 수가 없어서 정상적인 수입 통관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영국의 조세제도의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국의 VAT 넘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구매자인 경우에는 이 프로세스를 거치지만 만약에 영국에 VAT가 등록되어 있는 구매자, 바이어일 경우에는 판매 시점에 135파운드 이하의 물품이라 하더라도 판매 시점에 VAT를 징수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인보이스에 구매자의 영국 VAT 넘버를 기재해야 합니다. 즉 종전엔 인보이스에 아무것도 기재하지 않고 발송인, 수취인, 그 다음에 물품에 관련된 정보만 입력해서 인보이스를 발행해서 부착해서 보냈다면 마켓플레이스 판매자들은 1월 1일자부터 반드시 인보이스를 발행해서 같이 발송을 해야 하며 이걸 발송할 때 만약에 영국의 구매자가 VAT 넘버가 없다면 판매자 자신의 EORI 넘버하고 마켓플레이스의 VAT 넘버를 기재하고 영국의 구매자가 VAT 넘버를 가지고 있다면 인보이스에 영국 구매자의 VAT 넘버를 기재해야 합니다. 아마존에서는 기본적으로 아마존을 이용한다면 VAT 넘버를 별도로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지만 판매자인 이커머스 셀러 입장에서는 FBA를 이용할 경우에는 영국 VAT를 별도로 등록하고 이를 아마존에 등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FBA를 하기 위해서 영국 내에 풀필먼트 센터로 물건을 보낼 때 그리고 그 물건이 현지, 즉 영국의 세관에서 수입 통관이 이루어질 때 VAT가 발생을 할 것이고 이 VAT를 셀러가 납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납부한
VAT를 추후에 VAT 신고를 통해서 환급받을 수 있는데, 이걸 환급받으려면 셀러 자신의 VAT 넘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아마존에 등록해 놔야 영국 아마존에서는 FBA 상품을 판매하면서 고객으로부터 먼저 징수하고, 자신들이 납부를 했다 하더라도 그 납부한 내역의 VAT 주체가 판매자임을 표기하는 내용을 영국 VAT에 같이 신고하면서 같이 영국 국세청에 신고했기 때문에 그 내역을 다운로드해서 함께 정리해가지고 본인의 VAT 신고 때, 영국 VAT 신고 때 제출을 하면 영국에 수입될 때 납부했던 VAT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켓플레이스에서 판매하는 셀러들은 지금 말씀드린 절차를 반드시 하셔야 하고, 이에 반해서 자사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쇼피파이어 같은 플랫폼을 이용해서 자사 쇼핑몰로 직접 판매하시는 셀러들은 영국의 EORI 넘버하고 영국의 VAT 넘버를 다 받으셔야 합니다. 마켓플레이스에서 FBA를 하지 않는 셀러들은 별도로 영국에 VAT를 등록할 필요는 없지만, 자사 쇼핑몰을 운영하는 셀러들은 무조건 VAT까지 등록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자사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셀러들은 구매자가 장바구니에 담은 상품의 순수 가격, 이걸 내재 가치라고 하는데, 이 내재 가치의 합계가 135파운드 이하인 경우에는 VAT를 부과하고 징수해야 합니다. 즉, 이를 위해서 자사 쇼핑몰의 텍스 설정을 이에 맞춰서 변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영국 국세청에 VAT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내재가치 135파운드 이하의 발송물을 발송할 경우에 인보이스에 판매자인 자신의 영국 EORI 넘버와 VAT 넘버를 기재해서 발송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구매자가 영국 VAT 등록을 한 바이어라면 판매 시점에 VAT를 징수하면 안 되고, 징수하지 않고 대신에 인보이스에 구매자의 영국 VAT 넘버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게 영국의 조세제도의 변화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를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냐면 통관의 지연이나 또는 통관의 거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영국 EORI를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ORI가 뭐냐? 네. Economic Operators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이 EORI입니다. 네, 이게 뭐냐면 수출입업자 세관 등록번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출 신고를 할 때 우리나라에서 수출 신고를 하기 위해서 관세청으로부터 통관 고유 보호를 받는 것처럼, 영국에서의 수출입업자의 세관 등록번호가 EORI입니다. 그래서 이 EORI를 신청해야 되는데, 이 EORI는 영국 국세청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국은 모든 행정이 gov.uk라고 하는 영국 정부 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안에 영국 국세청 사이트 내용 중에 EORI의 섹션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그래서 URL은 gov.uk.uk/EORI가 됩니다. 거기 가서 어떻게 신청하시냐면, 일단 첫 번째 단계로 영국 정부 사이트의 게이트웨이 유저 아이디를 먼저 발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Government Gateway 유저 아이디를 발급 신청하고, 신청하는 URL은 gov.uk/log-register-HMRC-online-services라고 하는 URL에 가셔서 영국의 HMRC, 이게 영국의 국세청인데요. 여기에 가입을 하시고, 그러면 가입 과정에서 유저 아이디가 발급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어디셔널 시큐리티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영국 정부 사이트의 보안을 설정하는 건데,
이용하기 위한 보안 설정인 Additional Security까지 설정하면 이후에 영국 정부 사이트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서야 이 두 가지 단계를 거친 후에서야 EORI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냥 바로 EORI 사이트 URL 가셔서 바로 신청을 진행하시면 자동적으로 첫 번째인 게이트웨이 유저 아이디 신청과 어디셔널 시큐리티 설정 과정이 한꺼번에 맞물려서 들어가게 됩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EORI를 신청하시면 되고요. 영국의 VAT 등록은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가입이 되지 않다고 한다면 이미 영국 정부 사이트에 거버먼트 게이트웨이 유저 아이디가 발급되어 있지 않는 상태라고 한다면 똑같은 과정을 거치셔야 되고, 이미 발급되어 있다고 한다면 바로 VAT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VAT는 말 그대로 부가가치세 등록번호죠. 이건 사업자 번호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영국에 꼭 사업자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도 역외 사업자들을 위해서 또 VAT 번호를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영국의 현재 정책이기 때문에 영국에 별도의 사업자를 내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냥 영국의 VAT 신고 납부를 위한 VAT 번호를 부여받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부가가치세 등록번호를 신청해서 받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영국 국세청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URL은 영국 정부 사이트인 gov.uk/VAT-registration 이라고 하는 URL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국의 VAT까지 등록하시고 영국의 EORI, 영국의 VTA 두 가지를 다 자신의 경우에 맞춰서 필요하시다면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마켓플레이스에서 풀필먼트 바이 머천트, 즉 셀러가 여기서 한국에서 발송하는 케이스만 일으키신다면 영국 EORI만 등록하시면 되고, 만약에 풀필먼트를 영국 현지 내에서 하거나 아니면 자사모를 통해서 셀링을 하신 경우엔 반드시 VAT를 등록하시고, 또 영국의 규정대로 135파운드 이하의 내재 가치를 가진 화물을 발송할 경우엔 먼저 VAT를 징수한 후에 정기적으로 영국 국세청에 VAT를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제 EU의 상황은 어떤지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U는 영국하고 유사하지만 좀 다르게 진행하고 있고 영국보다는 좀 쉽습니다. 편합니다. 첫 번째로 EU에서는 올 3월 15일부터 적재 전에 적화 목록 정보를 EU 세관에 전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시행된 거고요. 그래서 반드시 물건을 보내기 전에 전산 정보로 적화 목록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걸 셀러는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냐면 그냥 전산으로 운송사에 정보를 제공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체국이라면 우체국의 계약 고객 시스템과 같은 전산 시스템을 이용해서 운송장을 등록하면 되고, DHL 팩스 같은 특송사를 이용한다면 해당 특송사의 운송장 배송 신청 사이트에서 운송장을 생성하면서 입력한 정보를 가지고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적화 목록에 단순한 물품명을 입력하시면 안 되고 명확하게 실제 세관에서 통관되는데 지장이 없도록 명확한 물품의 정보와 수량을 입력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올해인 2021년 7월 1일부터 EU도 종전 22유로 이하의 화물에 대한 VAT 면세를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EU도 부가가치세 면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화물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EU에서는 기본적으로 영국과 달리 150유로 이하의 내재 가치를 가진 화물에 대해서
미리 VAT를 징수하고 이후에 신고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에 EU에서는 새로운 제도를 하나 신설했는데 IOSS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발송인인 수출자가, 즉 한국의 셀러들이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EU 입장에선 통관 자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고요. 이커머스 셀러 입장에서는 이 제도를 활용함에 따라서 수입 통관에 걸리는, 상대 국가의 수입 통관에 걸리는 시간이 단축됨에 따라서 배송이 지연되는 사태가 거의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이점이 있습니다. 당연히 EU에서 셀링을 하려면, EU 국가를 대상으로 셀링을 하려면 EU의 EORI를 반드시 신청해서 EORI 넘버를 발급받아야만 합니다. 또 하나 추가된 내용이 있는데 EU 내 물류센터를 이용할 경우에는, 그게 예를 들어서 EU 내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국가 내에 FBA를 할 경우, 이럴 경우에는 종전과 달리 현지에 수입 대행사가 있어야 되고 해당 국가의 VAT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현지 수입 대행사 없이 현지 국가의 풀필먼트 센터에, 예를 들어서 아마존 셀러 같은 경우에 독일의 풀필먼트 센터에 물건을 보낼 수 있었는데 지금은 현지의 수입 대행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지의 해당국의 VAT도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좀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겠죠. 왜냐하면 현지 수입 대행사가 이걸 처리해주는 수수료가 발생할 테니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관세 같은 경우에는 종전과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150유로 이하는 여전히 관세는 면제가 되고요. 부가가치세는 더 이상 면제가 되는 경우가 없어서 무조건 부과가 되는데, 부과의 기준은 수입시 부과입니다. 그럼 셀러는 과거에 했을 때랑 달라진 게 없지 않느냐? 네, 과거랑 달라진 게 하나도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IOSS 제도를 도입해서 이걸 활용할 경우에는 수입 통관에 걸리는 시간이 보다 단축되어서, 또는 수입 통관에 걸리는 절차가 복잡하지 않게 돼서 배송 지연이 일어날 수 있지 않는 이점이 있다는 것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커머스 셀러들은 EU에 셀링을 할 때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베이나 아마존과 같은 마켓플레이스에서 판매하시는 셀러는 EU의 EORI를 신청해야 합니다. 반드시. 기본적으로 몇 년 전부터 이게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당연히 신청이 돼 있을 수 있을 텐데요. 만약에 새로이 이베이나 아마존의 현지 EU 국가를 대상으로 한 셀링을 하시는 셀러라면 이제는 EU EORI를 반드시 신청하고 진행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EU 내 물류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그게 아마존의 풀필먼트 센터든 아니면 별도의 물류센터든 간에 물류센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에 VAT도 등록하셔야 하고, 이를 위해서 해당 국가의 현지 수입 대행사도 꼭 있어야 합니다. 실제 운영을 위해서는 특송사나 또는 별도의 운송사를 이용하시는 게 있다면 해당 운송사에 문의하셔서 IOR을 해줄 수 있는지, 즉 현지 수입 대행사를 처리해 줄 수 있는지를 문의해 보셔서 가능하다면 별도의 현지 수입 대행사를 지정하지 않고 할 수도 있고요. 대신에 여전히 처리 수수료는 발생할 겁니다. 그리고 마켓플레이스에 상품을 등록할 때 제로레이트 프라이스로, 즉 VAT를 적용하지 않은 금액으로 판매 가격을 등록해야 합니다. 그러면 마켓플레이스에서 판매 시점에 VAT를 징수하고 EU 텍스 어설리티에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셀러는 마켓플레이스에서 판매한다면 풀필먼트 센터 또는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이슈가 없게 됩니다. 다만 내재가치 150유로 이하의 발송물을 발송할 경우에, 이때 왜 제가 발송물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냐면, 물품을 판매하는 금액이 아니라 구매자들이 장바구니에 여러 개를 담았을 때 그게 하나의 화물로, 발송물로 발송이 될 건데, 그 합계액이 150유로 이하의 경우를 말하기 때문이고, 영국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 합계액이 장바구니에 담겨 있어서 한 번에 결제하고 판매자가 하나의 화물로 발송할 때에 그 합계액이 135파운드 이하인 경우면 각각의 규정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재 가치의 발송물이라고 계속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점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150유로 이하의 발송물을 발송할 경우에, EU 국가에 할 경우에는 인보이스에 마켓플레이스의 IOSS 넘버를 기재해야 합니다. 마켓플레이스 IOSS 넘버나 영국 같은 경우에 마켓플레이스의 VAT 넘버 같은 경우에는 마켓플레이스 판매를 하면 마켓플레이스에서 주문 정보에 자신들의 IOSS 정보나 자신들의 VAT 정보를 반드시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그걸 기재하셔야 됩니다. 왜 기재해야 되냐면 이미 VAT를 선납했기 때문에. 마켓플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IOSS 제도를 사용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해당 마켓플레이스에서 이미 150유로 이하의 내재 가치의 화물에 대해서는 VAT를 먼저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신고 납부할 거니까 반드시 마켓플레이스의 IOSS 넘버를 기재해서 발송해야 합니다. 이걸 기재하지 않고 발송하면 구매자한테 수입 통관 시에 또다시 현지 세관에서 부가세를 납부하라고 통보가 올 거고, 이걸 납부하지 않으면 구매자는 물건을 받을 수 없으니까 구매자 입장에서는 다시 나는 이미 마켓플레이스에서 주문을 할 때 부가세를 납부했다라는 그 내용으로 세관에 항의를 할 거고, 또는 마켓플레이스에 항의를 할 거고, 또는 셀러에게도 항의를 하겠죠. 이런 절차들에 인해서 통관이 지연되고, 또 고객은 구매했을 때 얻는 경험이 별로 좋지 않아서 셀러에게 좋은 또는 좋지 않은 리뷰를 남게 되겠죠. 자사 쇼핑몰을 통해서 판매하시는 셀러는 반드시 EU의 EORI를 신청하셔야 되고, 그 이외에는 종전과 동일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한다면 IOSS를 등록해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네. EU의 EORI는 EU 국가 중 자신이 원하는 국가 어디에서나 해당 국가의 세관에 신청하면 됩니다. EU 국가는 아무 국가에서나 신청을 해도 전체 EU 국가들이 동일하게 통용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단 한 곳의 국가의 세관에 EU의 EORI를 신청하면 됩니다. 특정 국가의 물류센터를 운영할 경우는 반드시 VAT를 등록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VAT를 등록해야 합니다. 만약에 EU 내 여러 국가의 물류센터를 분산해서 운영하신다면 해당 물류센터가 있는 모든 국가에 별도로 각각 VAT를 등록해야만 합니다. 즉 영국이 아니고 EU에서 이미 영국은 탈퇴했기 때문에 독일이나 프랑스에 또 이탈리아의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3개국 모두에 별도로 VAT를 등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물류센터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IOSS를 얘기 드렸는데, 그러면 이 IOSS라는 제도가 어떤 건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OSS는 Import One Stop Shop의 약자로서
EU의 납세 포털 사이트 하나입니다. 그래서 EU의 역외 판매자, 즉 EU 바깥의 국가의 판매자가 EU 역내 구매자, 즉 EU 내에 있는 구매자에게 전자상거래로 수출한 상품의 부가세를 먼저 징수하고 이를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IOSS입니다. 영국의 기본 제도는 무조건 135파운드 이하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판매 시점에 무조건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EU는 그것을 선택사항으로 만들어 놓고 이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IOSS라는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활용할 경우에 판매자는 판매할 때 구매자로부터 VAT를 부과하고 징수한 다음에 매월, 영국은 분기별마다지만 판매자는 기본적으로 매월 VAT를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입 통관이 빨라서 배송이 빨라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판매자들은 이 점을 고려해서 사용할 것인지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IOSS는 어디에 신청하느냐면 ec.europe.eu/taxation_customs/IOSS_en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IOSS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IOSS 제도는 규정이 몇 가지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전자상거래 업계인 경우여야 되고요. 두 번째가 내재 가치의 총합이 150유로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내재 가치의 합이 장바구니에 고객이 담아놓은 합이 150유로를 넘었으면 그걸 한 화물에 보낸다면 그러면 IOSS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EU의 조세제도 자체가 150유로 이하인 경우에만 IOSS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가 이 IOSS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EU 내에 세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IOSS를 적용하려면 EU 안에 존재하고 있는 세무 대리인이 없으면 IOSS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신청을 못해요. 그리고 IOSS를 신청하려면 세무 대리인이 지정되고 이후에 그 세무 대리인이 자료를 받아서 대신 VAT를 신고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판매자는 풀피먼트 센터를 이용할 경우엔 VAT를 등록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현지에 수입 대행자가 있어야 되고 IOSS를 사용하려면 또 EU 내 세무 대리인도 지정해야 되고 그를 통해서 VAT를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절차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IOSS를 등록합니다. 이걸 등록하기 위해서 세무 대리인을 먼저 지정하고 이 세무 대리인을 통해서 IOSS를 등록합니다. URL을 이미 알려드리긴 했지만 판매자가 직접 등록할 수 없습니다. 원칙상. 두 번째, 그렇게 되면 판매 시점에 VAT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또 징수해야 합니다. IOSS를 사용할 거면 징수해서 각 국가별 품목에 따라서 VAT 레이트가 다 다르겠죠. 부가치세율이 다르니까 그걸 적용해서 진행합니다. 징수를 하고 그 다음에 EU 국가로 물건을 보내서 수입 통관될 때 이를 적용받기 위해서 인보이스에 IOSS 넘버를 기재해서 발송합니다. 그러면 현지 세관에서 판매자의 IOSS 넘버를 통해서 이미 징수됐구나 추후에 해당 판매자가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다시 신고 납부할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수입 부가세 징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통관이 진행됩니다. 그 다음에 매월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VAT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IOSS 제도를 활용하려면 이렇게 해서 판매된 판매 기록을 10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게 EU의 법 규정입니다. 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영국과 EU는 완전히 다른 제도를 시행하게 됐기 때문에 판매자들은 이제 손봐야 될 것이 많은 겁니다. 무조건 영국의 EORI 넘버를 획득해야 되고 EU도 EORI 넘버를 획득해야 되고 영국은 무조건 VAT를 등록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FBM이라고 하는 Fulfillment by Merchant, 아마존 용어는 아니죠. 네. 그냥 셀러가 직접 한국에서 EU나 영국으로 보낼 경우에는 네, 별도의 VAT를 등록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지 않고 판매자가 직접 자사몰로 할 경우에는 무조건 VAT를 등록해야 된다는 거죠. 영국 같은 경우에. EU는 VAT에 관련된 건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데 풀필먼트 센터를 운영하지 않는 한은, 그러나 만약에 풀필먼트 센터를 운영할 경우에는 VAT를 등록해야 되고, 한 발 더 나가서 영국처럼 통관 절차를 좀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IOSS 제도를 활용할 경우에는 세무 대리인까지 지정해서 운영해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니면 아예 종전과 같이 EU는 그냥 EORI 넘버만 획득하고 발송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신에 제도가 저렇게 변경됐기 때문에 수입 통관에 걸리는 절차가 종전보다 까다로워서 그래서 기간이 더 소비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배송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점만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관련돼서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과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과 EU의 관세 제도는 어떻게 변화하였나요? 네. 영국과 EU의 관세 제도는 기본적으로 변한 게 없습니다.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종전과 완전히 동일하죠. VAT 제도만 바뀐 겁니다. 단순히 관세하고 부가가치세 입장에서만 바라보면 VAT 제도만 바뀌었다고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흔히들 판매를 하시면서 면세한도라고 하시는데 실제 면세한도는 오늘 설명드린 것처럼 보면 관세의 면세한도가 있고 부가가치세의 면세한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영국과 EU는 관세의 면세한도는 전혀 변한 게 없고 부가가치세의 면세한도만 달라진 것입니다. 양쪽 모두 다 부가가치세 면세한도는 폐지됐죠. 네.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개인이 개인에게 보내는 화물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가가치세 면세한도가 EU나 영국 모두 다 존재합니다. 네. 그러나 전자상거래는 개인이 개인에게 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용될 수가 없고요. 또 기업이 기업에게 보내는 B2B 같은 경우에도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종전과 동일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으로 영국 아마존 셀러도 영국 EORI와 VAT 신청을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들을 많이 하시죠. 네. FBM 셀러라면 영국의 EORI만 신청하면 됩니다. VAT는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FBA 셀러는 등록하는 게 좋습니다. 등록하지 않아도 되느냐?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데 대신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FBA로 즉 풀필먼트 센터로 물건을 보내서 수입 통관될 때 발생한 그래서 납부한 VAT를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FBA 셀러는 영국의 VAT를 등록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영국 아마존 주문처리센터에 물품을 보낼 때 DDP로 발송해야 되고 그리고 영국 세관에 수입 부가세를 납부하고 이후에 영국 VAT 넘버를 통해서 이미 가지고 있는 VAT 넘버를 가지고 아마존 UK에 해당 넘버를 등록함으로 해서 아마존으로부터 판매 히스토리를 내려받고 자신의 FBA 센터로
물건을 보내는 때 부과된 수입 부가세 부분을 같이 한꺼번에 정리해서 영국의 국세청 HMRC에 신고하면 이미 판매 부가세는 아마존에서 납부했을 테니까 수입 부가세만, 이미 납부했던 부가세만 환급받으면 됩니다. 이 부가세 환급을 위해서 VAT 신청 번호를 신청해서 받고 그 다음에 아마존에도 등록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영국의 관세율과 부가가치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영국의 관세율은 품목에 따라 완전히 다릅니다. 또한 한국하고 영국은 FTA가 체결돼 있죠. 그래서 FTA 관련된 내용에 따라서 관세 자체가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영국의 관세율은 미리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자신이 판매하거나 또는 자신이 영국의 FBA 물류센터로 보내거나 또는 아니면 영국의 고객에게 보낼 때 관세율이 어떻게 될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요. 네. 영국의 부가가치세율은 기본적으로 20%입니다. 물품가액의 20%가 부가가치세율인데 다만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감경세율을 적용하거나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면세한 물품이 있는 것처럼 특정한 품목에 대해서는 영국에서도 감경세율을 적용하거나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품목에 따라서 세율을 확인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통상 20%의 부가가치세율이 부과됩니다. 네, 그럼 EU의 관세율과 부가가치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네, EU의 관세율도 품목에 따라 다 다릅니다. 네. 단 우리나라는 EU와도 FTA를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체결돼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나라에서 보내면 무조건 FTA가 적용되는 품목이면 그냥 관세가 면제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네.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되죠. 그러나 어쨌거나 한 EU FTA가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좀 확인해서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EU의 부가가치세율은 각 국가마다 같느냐? 아닙니다. 부가가치세율은 각 국가마다 다 다릅니다. EU는 유럽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율은 제각기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각 국가마다 부가가치세율이 다 다르고 또 각 국가마다 일부 품목에 대해서 감경세율을 적용하거나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걸 각 국가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왜 확인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제가 독일의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스페인에서 구매를 했다, 구매자가. 그러면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적용되냐면 스페인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됩니다. 물건을 구매해서 최종적으로 배송돼야 될 지역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독일에 넣어놨으니까 독일의 부가가치세율이 그냥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 프랑스에 물건이 보관되고 있으니까 프랑스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EU 각국의 통상 부가가치세율을 좀 알려드리면요. 독일이 보통 19% 정도 됩니다. 그리고 스페인이 21%, 프랑스는 20%, 이탈리아는 22%, 홀란드는 23%의 부가가치세율이 일반적입니다. 대략적으로 EU 국가는 약 20%에서 약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게 통상입니다. 각 국가마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국가별로 다 다르지만 약 20% 정도 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독일,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등등 각 국가마다 부가가치세율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 판매자는 이걸 어떻게 다 적용하느냐? 마켓플레이스에서는 판매자는 적용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제로 레이트 프라이스를, 즉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지 않은 순수한 공급가의 금액을 기록하시면 되고, 자사몰을 운영하시는 판매자는 각 국가별로 국가의 VAT를 부과하시면 됩니다. 다만 부과는 반드시 어떻게 되냐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내재가치 합이 즉 장바구니에 담은 모든 물품의 합이 135파운드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해야 되고, EU 같은 경우엔 IOSS를 쓸 거면 150유로 이하인 경우, 안 쓸 거면 아무것도 EU 국가는 VAT 설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의 고비즈 코리아라는 사이트에 오시면 온라인 수출 LOS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에 궁금하신 점을 질문하시거나 수출을 하시면서 어려운 점을 질문하시면 전문가분들이 멘토를 해드립니다. 멘토링을 해드리고 있고, 또 관련된 많은 교육이나 세미나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글로벌 셀링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